6강 필수가사 특강 누앙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수업이 이제 중3 과정 정규 수업에서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학교별 내신 대비 수업을 진행하고 11월 7일부터 예비고1 과정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내신 대비 중간에 진단고사를 잠깐 볼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반배치 완료한 다음 예비고 과정이 진행되는데 1등급 반은 현재 시간대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누앙사 출발해 보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작품 누황사의 제목을 보면 누황과 관련한 노래라는 거죠. 자, 사는 노래니까 이때 이 누황의 의미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누추한 거리라는 뜻입니다. 항은 거리니까 누추한 거리. 사전 찾아보면 춥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누추하다의 뜻이죠 이게. 그 다음 자기가 사는 동네나 거리를 겸손하게 좀 낮춰서 이럴 때도 누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대부들 시가에 보면 자기가 기거하는 이 공간을 누황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춥고 지저분해서 그 더러갖고 누황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대부분 그냥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측면, 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겸손하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학문을 수양하고 도를 추구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황은 현실적 삶의 공간이면서도 그 속에서도 유교적인 그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학문을 수양하고 자기 수양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의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양반 사대부들 시가에서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박일로의 이 누황사라는 작품은 1611년에 쓰인 거예요. 우리가 1592년 역사 사건이 뭐예요? 그렇죠. 임진왜란이 있었죠. 임진왜란. 1597년 정유재란까지 포함해서 1592년에 했던 임진왜란 그 전란이 1598년에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란 후 3년 정도 지난 거죠. 광해군 3년 작품이고요. 우리가 보통 조선 전기 가사, 후기 가사, 전기와 후기를 딱 나누는 기준이 보통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전을 조선 전기라고 보고 이 전란 후를 조선 후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누황사는 그래서 전기와 후기에 딱 그 거의 가운데쯤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후기 가사의 특징도 살짝 보여요.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집니다. 이 누황사의 특징을 보면 일상생활에 대한 생생한 묘사, 현실적인 언어로 생활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후기 가사의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내용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 작품이 가사잖아요. 가사는 3, 4조 혹은 4, 4조의 이런 음수율을 바탕으로 하면서 음보율로 따지죠. 사음보입니다. 전기가사는 대부분의 그 각 구절들이 이 사음보가 지켜지는데 후기 가사에 보면 음보율의 파격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줄은 5음보, 어떤 줄은 6음보, 음수율에 있어서도 2, 3조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작품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래도 가사 문학의 기본 그 운율은 뭐냐면 사음보입니다. 시조와 가사의 기본 운율은 사음보다. 이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갈래는 가사고요. 전원적 그랬는데 농촌 생활과 관련한 이야기에서 전원적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사색적. 자기 나름대로 내면적인 그 갈등도 있고 또 마지막에는 깊이 생각한다면 나 이렇게 살겠다라는 얘기도 나오죠. 사실적이라는 요 특징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보통 사실적 대신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관념적, 반대말이 관념적이에요. 조선 전기 가사들을 보면 다소 관념적인 노래들이 많습니다. 실제 자기 생활보다는 그냥 사고의 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룬 경우가 많죠. 충, 효, 우애 이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 생활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재는 안분지족의 생활이고요. 그래도 주제는 자연을 벗삼아 안빈낙도하자는 선비의 궁핍한 생활상.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박일로라는 사람은 양반이거든요. 특이하게 문관과 무관 이걸 같이 다 지냈어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는 무관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해군이죠. 당시에 수군으로 중사했었습니다. 자, 해제 한번 볼까요? 이 작품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 고향에 돌아가 살고 있을 때입니다. 임진왜란이 1598년에 했으니까 이게 1611년이니까 3년 뒤라는 거죠. 친구 이덕형 하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책 읽어본 사람들 알 텐데 한음과 오성 들어봤나요? 오성이 이항복, 그리고 한음이 바로 이덕형이죠. 박일로의 호는 노계예요. 노계. 이 노계 박일로가 한음 이덕형과 굉장히 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이덕형이 이제 두매 생활의 어려움을 묻자, 아유 노계 자네 어떻게 사나라고 묻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지은 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좀 가난한 처지로 살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진솔하게 털어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연 속에서의 자연 친화적인 삶과 안빈낙도하면서 유교적인 충효, 신의, 우애 등 같은 유교적 이념을 지키면서 살아갈 거야 라는 다짐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일단 특징이 뭐예요? 궁핍한 현실의 어려움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양반 사대부들이 쓰는 그 결론이 있잖아요. 안빈낙도할 거야. 유교적인 충의선언을 가지고 살 거야 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핵심적인 작품 내용을 한번 볼까요? 화자의 상황정서 태도를 살펴볼 텐데 화자는 임진왜란에 참여했던 양반 사대부였고요. 화자의 상황은 뭐냐면 고향에 돌아왔는데 농사지을 소도 없는 하루 세끼 끼니도 제대로 찾아먹기 힘든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중에 보면 화자가 이제 소를 빌려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가 소 주인에게 좀 거절당하죠. 좀 쪽팔림을 당한 겁니다. 수모를 당했어요. 그래서 결국 농사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어떤 거냐면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사대부로서의 지위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고 농민으로 살아갈 만한 여건도 갖추지 못한 이런 화자예요. 이게 이제 조선 전기와 후기 전란 이후에 조선 시대의 그 신분 계층에 뭔가 변화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양반층의 몰락들이 가속화됩니다. 조선 후기에 가면서. 그래서 이 소외된 양반 계층의 갈등과 괴로움이 드러나는 거죠. 화자는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상황입니다. 정서와 태도를 보면 안빈일념이란 뭐냐면 가난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한결같은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내가 품고 있는 신념이죠. 이상입니다. 그런데 옳은 일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신념. 근데 날로조차 저하다. 근데 현실은 어때? 그러지 못하게 뭔가 꺼리낌이 있어요. 신념과 현실, 이상과 현실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은 그런 갈등 속에서도 어느 쪽으로 가요? 가난인과 추위가 내 몸을 끊어낸다고 해도 나는 뭐 한다고? 일단심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편단심이죠. 충성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유교적 충성심을 잃지 않고 있다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또 소 빌리러 갔다가 이제 수모를 당하고 돌아와서는 이 세상 인심, 야박한 세상 인심을 모르는 한숨이 그칠 줄 모르는 거라 탄식하고 있는 거죠. 야박한 인심에 대한 한탄이라는 정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봄가리다 팽개치죠. 에이 농사 안 해 하고 팽개치고 이 아내가 농사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뭔가 극복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관념적으로 뭔가를 극복합니다. 임자 없는 풍월강에서 절로절로 늙으리라. 자연 친화죠. 비니 무언과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하겠다고요. 충효와 화영제 신분, 유교적인 어떤 가치관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인간 언의 일이 운명밖에 생겼겠느냐. 다 운명이다. 이런 얘기. 운명론적인 인생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들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보죠. 자, 고사가 인용되어 있고 사실적 표현이 있고 의태어가 사용되어 있고
자연물을 의지해서 정서를 표현하고 주제가 드러나는데 이 중에 이제 빈출 문제를 봅시다. 고사인용은 그렇게 빈출은 아니에요. 여기 뭐 신야경순이 농상경홍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윤이라는 사람 중국에 또 중국의 진승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얘부터 조선시대 신문에 사, 농, 공, 상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가 선비, 농이 농민, 공이 이제 뭐 이것저것 물건 만드는 거, 상은 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요 순서로 높게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대부 계층들이 꼭 그 학문 수양을 해서 벼슬에 나아가지 않을지라도 저희가 몸소 농사를 짓는 것은 무방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라고 또 여겼기 때문에 이 사대부들이 직접 농사 짓는 것을 천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쟁이가 되거나 상인, 특히 장사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얕잡아 봤었죠. 여기 신야경수라든가 농상경홍 이런 사람들은 다 농사를 직접 지었던 중국의 사대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의 귀족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사실적 표현,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조선 후기 가사에 나타나는 거고요. 화자의 가난한 생활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대표적인 소재가 이제 서호밥, 다톡, 죽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양의 식량이고요. 설대인 숭늉, 숭늉으로 빈배 공복감을 속이는 거니까 물 먹고 버틴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또 몸소 농사 짓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화자의 가난한 생활을 직접 보여준다는 겁니다. 의태어 사용이 나와 있는데 딱 두 개 나와 있어요. 허이허이하고 설피설피.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와 기능을 갖냐면 항상 우리가 시의 의미와 기능은 어떻게 찾아라? 그렇지. 전체 맥락 속에서 보라 그랬지. 아, 소를 빌려야겠다. 급한 마음에 허이허이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빌리려는 절실한 심정인 거고요. 거절당한 다음에 이제 물러나올 때 설피설피. 이건 상당히 맥없이 힘없이 이렇게 물러나오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절망감 이런 게 숨어 있겠죠. 돌아와서는 자연물에 의지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을 하는데요. 그 소 빌리러 갔다가 이웃사람 소 주인집에서 돌아올 때 그 주인집 개가 막 짖어요. 그냥 돌아와도 참 쪽팔리다. 아, 무시당했다. 이런 느낌일 텐데 개까지 뒤에서 짖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비참함을 느끼겠니. 화자의 비참함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개소리는. 자기 방에 돌아와서는 창밖에서 이제 새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 새소리를 듣고 더욱더 한스러움이 부각된다는 말을 하죠. 자, 주제 볼까요? 주제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극복을 합니다. 근데 그 갈등 극복이 뭐냐? 관념적인 거예요. 자연 친화의 삶을 살겠다.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가난하지만 만족하며 사는 비니무원 안분지족의 삶을 살겠다. 그리고 유기적 정신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 이런 다짐이 나옵니다. 현실과 이상의 갈등 속에서 자연 친화 안분지족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극복함. 이런 얘기예요. 자, 제법 지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일단 서사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본사랑 결산 볼게요. 한 줄 한 줄 그 해석보다는 중요한 포인트들 먼저 잡아볼게요. 서사 부분은 여기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해석을 좀 꼼꼼하게 해봅시다. 자, 어리고 우월할산 인해 위에 던이 없다. 우리 고전문문 읽기 할 때 이어적기 같은 거는 잘 읽자고 했죠. 여기 던이 같은 거, 니 이게 더한 사람, 더한 이 정도 될 텐데 줄여서 그냥 던이 한 거예요. 더한 이가 없다.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나이가 적다로 의미 이동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뭐였다고? 그렇죠. 어리석다.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은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어리석어 이런 얘기고요. 기륭화복을 하늘에 맡겨두고 기륭화복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 극복 개척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맡겨뒀어요. 이건 뭐 운명론적 태도라는 거지. 누항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자, 오늘 제목과 관련한 시어가 나왔네요. 누항입니다. 보통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항은 누추한 거리지만 자기가 있는 곳을 겸손하게 이루는 말이기도 하고 실제 가난한 삶 속에서도 유교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공간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누앙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주제가 정해져 있어. 그런 그 노래는. 결국은 가난하잖아. 가난해서 어떻게 할 건데? 뭐 훔칠 거야? 아니면 뭐 자살이라도 할 거야? 아니거든. 가난하지만 나 만족하면서 열심히 살게.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 주제가. 그래서 안분지족이나 안빈낙도로 바로 연결될 거예요, 주제들은. 초막을 지어도 초가집 지어두고 풍조우석에 뭐 아침 바람 부는 아침 비 오는 저녁인데 뭐 변화무쌍한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화무쌍한 날에 썩은 짚이 섭이 되어서 섭은 땔감 같은 겁니다. 서헛밥 다초죽 굉장히 적은 양의 식사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굉장히 없는 거죠. 연기도 많기도 많구나. 하도 할샤 할 때 뭐뭐도 리을샤 우리 많이 본 거죠. 뭐뭐하기도 뭐뭐하다. 여기 지금 하다 나왔으니까 이건 많다라는 뜻이었잖아. 그지? 기억하지? 자, 많기도 많구나. 뭐가? 연기가 많기도 많구나. 왜? 지푸라기로 땔감을 하니까. 보통 장작 같은 걸로 땔감을 하거든. 그런데 장작을 구하기도 힘들어요. 뭐 머슴이 가서 나무라도 잔뜩 해오고 장작해야 될 텐데 자기 혼자 있잖아. 그러니까 말린 지푸라기로 땔감을 하는데 이 지푸라기를 땔감을 쓸 때 특징이 뭐냐면 얘가 화르륵 하고 타올라. 금방 슉 하고 타버려. 그 다음에 바짝 마르면 모르겠는데 좀 덜 마르면 연기는 또 엄청나요. 그 말은 얼마 되지도 않는 밥과 죽 끓이는데 연기가 많기도 많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설대인 숭늉에 살짝 데핀 숭늉에 빈배 속일 뿐이로구나. 이 말 이해됩니까? 빈배라는 건 일종의 이제 공복감 같은 거죠. 배가 비었어요.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야식도 시켜 먹고 이것저것 시켜 먹고 배가 불러서 남기기도 하는데 뭐 하냐면 숭늉으로 빈배를 채우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경우 잘 없는데 요새도 가끔은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학교에 도시락 싸가지고 가던 그런 시절에 도시락을 못 싸온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 형편상. 그 애들은 다른 애들 맛있게 밥 먹는 점심시간에 꼭 그 옛날 드라마 보면 나와. 저 구석에 있는 운동장 수도가로 가서 수도꼭지를 입에 물고 물배 채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화자가 좀 그런다는 거예요. 숭늉으로 빈배를 속일 뿐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화자의 궁핍한 삶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조선 전기 가사에서 그 양반 가사에서 그들이 자기가 좀 가난하다라는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다 뻥이거든요. 다 먹고 살만했어. 자기 땅도 있고 종들도 있고. 하지만 더 많은 부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나 이 정도에서 만족할래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박일로는 진짜 배고파. 진짜 가난했어요.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나의 삶이 생애가 이러하다고 해서 이렇게 가난하다고 해서 장부의 뜻을 옮길런가 옮기겠는가 의문형입니다. 옮긴다 안 옮긴다 안 옮긴다는 거죠. 서리법이고요. 장부의 뜻 사내 대장부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데 옮기지 않겠다. 이게 어떤 마음이냐? 바로 밑에 나오는 거예요. 안빈 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안빈 일념은 글자 그대로 하면 편안하다, 가난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가난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결같은 한 가지 생각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즉 내가 이렇게 가난하다고 해서 내 마음을 옮기겠느냐? 나 가난하다고 해도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수의로 살려고 해. 난 이렇게 살고 싶어. 수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쫓을 수예요. 의로움을 옳은 일을 쫓아서 살려고 해. 이게 내가 꿈꾸는 거야. 옳은 일을 쫓아서 난 살 거야. 하지만 날로조차 날이 갈수록 저하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건 뭐 현실 생계 위협이 너무 큰 거죠. 가난하지만 나는 마음 편안히 먹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배고파. 쉽지가 않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나온 부분입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다음 가난한 생활상을 다시 보여줍니다.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고 여유가 있겠으며 주머니가 비었는데 병이라고 담겨 있겠느냐. 자, 이 가을이 부족하다는 것은 끔찍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을이 무슨 계절이에요?
그렇죠.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수확의 계절이에요. 그런데 이 수확하는 가을에도 먹을 게 부족해요. 그럼 봄에는요. 씨 뿌려야 될 때 아니에요? 먹을 게 가을에 수확한 게 거의 다 떨어졌을 때가 봄이거든. 여러분 뭐 보릿고개, 뭐 춘군기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봄은 당연히 여유가 없죠. 가을이 부족한데. 주머니가 비었는데 뭐 쌀주머니건 뭐건 식량 담는 이런 주머니들이 다 비어 있는데 병이라 담겨 있겠느냐. 여기 병이 이제 술병이에요. 술병에 술이 담겨 있겠느냐. 먹을 것도 없는데 술 마실 수도 없다는 얘기죠. 뭐뭐 시랴 이것도 서리법이에요. 그만큼 궁핍한 생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빈곤한 인생의 천지간의 나뿐이구나. 자기의 빈곤한 삶에 대한 탄식의 정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사고요. 보통 서사에서는 자기의 현재 상황을 쭉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기륭하고 한을 붙이고 안빈인력으로 살고 싶은데 가난 때문에 힘들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본사 원 봅시다.